안녕하세요. 보미입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수익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의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가 주문 제작, 그러니까 외주라고 보통 불리죠. 저는 음식 그림이 주력이니까 음식 그림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외식 업체로부터 외주를 많이 받았어요. 초반에는 인지도가 없으니까 플랫폼을 활용했었어요. 아이디어스나 쿠몬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다가 나중에는 플랫폼 없이도 의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 솔직히 메뉴판은 아이디어스나 쿠몬에서 크게 의뢰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블로그를 통해서 대부분 연락이 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을 모아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물론 인세는 크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네임드 있는 작가도 아니고 제가 만드는 그림책 내용이 교훈적이거나 감동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제가 그린 그림들을 사진이 아닌 다른 형태로 기록을 하고 싶었고 책에 기록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단순히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코아트 스타일의 음식 그림이랑 그림책이 만나면서 연결된 기회들이 확실히 많았어요. 세 번째 수익 파이프라인은 외부 강의인데요. 이때 책의 힘이 컸어요. 출판된 책이 없을 때에는 제가 먼저 컨택해도 대부분 거절되었었는데 출판된 책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수월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안이 역으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자체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진행하는 수업들.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오프라인 수업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땐 힘들었지만 단언컨대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돈 버는 루트는 크게 외주, 그림책, 강의, 수업 이렇게 있어요. 또 저는 하고 있진 않지만 또 다른 그림으로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인터넷에 검색해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 중에서 오일 파스텔 음식 그림으로 제가 시도해 보려고 했었던 것만 간단히 추려볼게요. 이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림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거예요. 또는 애초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던지 해서 이 파일 자체를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플랫폼이 애쉬, 파이버가 있어요. 이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키워드를 잡거나 많이 판매될 만한 스타일을 작업해서 올리는 게 판매에 유리해요. 그림을 엽서나 배지, 핸드폰 케이스 등에 인쇄해서 판매하는 건데요. 이 굿즈들은 스마트 스토어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작가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기도 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재고가 남을 경우 오롯이 작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예요. 요즘에는 이 귀찮은 과정을 대행해 주는 곳도 많이 있죠.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마플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해외에서는 레드버블이 유명합니다. 처음 굿즈를 시도해 본다면 자체 제작보다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반응도를 테스팅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스스로 엄청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 이모티콘은 억대 연봉도 많다고 이미 유명하죠. 가장 유명한 카카오 이모티콘은 진입 장벽이 높아요. 심사 과정도 길고 경쟁도 치열하죠. 이런 경우 네이버에서 이모티콘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도전해 볼만해요. 여기는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패브릭에 그림을 인쇄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그린 그림 파일을 업로드해 두면 다른 사람이 그림이 들어간 원단을 구매하고 일정 수익이 작가에게 돌아가는 형태예요. 대표적인 플랫폼이 리얼 패브릭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아껴둔 사이트인데요. 아직 정보가 많지 않더라고요. 원화를 거래하는 사이트예요. 사치아트라는 해외 사이트이고요. 여기는 제가 실제로 입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둔 상태예요.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언젠간 초코아트 그림을 원화로 등록을 해서 판매해 볼 예정이에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림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노력이 필수예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드렸잖아요. 프리 푸드 커넥터. 일단 저는 좀 자유롭고 싶어요.
여기서 자유롭고 싶다는 건 뭐 놀고 먹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로 작업했었던 외주는 작업할 장소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메뉴판이나 입간판 자체가 사이즈가 이렇게 엄청 큰 것도 많아요. 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과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완벽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메뉴판을 만들 때 이렇게 딱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뭐 매장 동선이나 고객층, 또 메뉴 판매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운영적인 요소까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업하는 동안에 그 매장만 집중해서 결과물을 냈는데, 그런데 이게 한번 전달이 되고 나면 끝인 게 늘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게, 제가 한번 온 신경을 다해 무언가를 만들면 그게 여러 각도로 재생산되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은 한번 신경 써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구매하면서 작가의 그림을 접할 수 있잖아요. 또 작가는 구매가 일어나면 인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선순환이 마음에 들어서 책을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책처럼 파이프라인이 연결될 수 있는 걸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애쉬 같은 플랫폼에 제 그림들을 리스팅 해볼까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음식 그림을 이용해서 저만의 메시지나 생각을 전달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애쉬는 네이버 스토어랑 비슷한 판매 구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메시지나 뭐 가치 때문에 매출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소비자가 필요한 걸 제공해야지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인 거죠. 한마디로 전략적이고 똑똑해야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 정도에서만 생각만 하고 실천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찰나 올 초에 메타버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NFT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NFT에 대해서 올 여름쯤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NFT는 아직도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신세계여서 어렵지만 재미있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오히려 NFT는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걸 모두 연결시킬 수 있는 생태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동안의 준비 과정들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우선 NFT가 뭐냐면 돌멩이 그림을 10억에 거래할 수 있는 게 바로 NFT입니다.